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숫자 하나가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18.3%입니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5%에서 18.3%로 뛰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냐 하면 1934년 이후 91년 만에 처음 보는 수치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 이후 단 한 번도 이 수준까지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의 실효관세율은 0.2%에서 12.3%로 올랐습니다. 50배. 단 몇 달 만에 50배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GDP 충격 순위 세계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것이 왜 지금 일어났는가? 역사가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둘째, 데이터가 가리키는 정확한 충격의 크기입니다. 셋째,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챕터 1 역사가 경고한다. 파트 1 관세 전쟁의 역사. 인류는 이미 이 길을 걸었다. 1930년 미국은 경제 대공황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공장은 멈추고 실업자는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미국 의회가 내놓은 해법이 있었습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수입품의 평균 45%의 관세를 때렸습니다. 미국 제품을 보호하자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 세계 60개국이 보복 관세를 때렸습니다. 미국의 수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공황은 더욱 깊어졌고 그 고통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은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의 경제적 도화선 중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운율을 맞춘다. 마크 트웨인. 지금으로부터 95년 전 그 관세법이 통과되던 날과 2025년 트럼프의 관세 선언일 사이의 유사성이 너무 많아서 경제학자들은 지금 불편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파트 2 트럼프 1기와 2기. 무엇이 다른가? 트럼프 1기를 기억하십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타겟은 명확했죠. 중국이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IT 제품, 중국산에 집중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엔 3단 콤보입니다. 첫 번째, 보편 관세. 모든 나라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합니다. 동맹국이든 적국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상호 관세. 미국에 대한 관세율만큼 맞대응하는 관세입니다. 한국은 여기서 16%가 추가됩니다. 세 번째, 품목 관세. 자동차 25%, 철강 25%, 알루미늄 25%, 한국 핵심 수출 품목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PA.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의회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입니다.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항소 중에도 관세 징수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파트 3 미국의 진짜 목적.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 길을 택했을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무역 적자 해소입니다. 연간 1.2조 달러. 이 엄청난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제조업 리쇼어링입니다. 해외로 나간 공장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국 패권 견제입니다.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지배력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21세기 패권 전쟁의 서막입니다. 챕터 2 데이터가 말하는 충격의 크기. 분석 1. 국가별 관세율 비교.
숫자로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나라가 받은 관세율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국가기본관 세계별 관세 합계 중국 10%, 125%, 145%, 한국 10%, 16%, 26%, 일본 10%, 14%, 24%, EU 10%, 10%, 20%, 캐나다 10%, 15%, 25%, 한국이 26%입니다. 중국의 145%보다는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의 전체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한국이 받는 실질적인 충격은 중국 다음으로 큽니다. 분석 2. 경제 파급 효과 모델링. 경제학자들이 추산한 충격의 크기입니다. 1.8%. 미국 물가 상승. 연간 추정. 달러 2,400. 가구당 소득 손실. 연간 달러 기준. 세계 6위. 한국 GDP 충격. 순위. 미국 가구당 연간 2,400달러의 소득이 사라집니다. 한국 돈으로 약 320만 원입니다. 매달 27만 원씩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미국 중산층 가정이 매달 27만 원어치 물건을 덜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 그 물건들 중 상당 부분이 한국산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GDP 성장률은 최대 1.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분석 3. 산업별 충격. 자동차를 보겠습니다.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3천만 원짜리 차가 미국에서 750만 원이 더 비싸집니다. 경쟁력이 그 순간 사라집니다. 현대차, 기아차 미국 시장 점유율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직접 관세는 아직 유예 중입니다. 그러나 공급망 재편 압력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자국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 하고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미국 투자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미 25%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포스코 등 국내 철강 기업들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챕터 3 지각 변동. 새로운 세계가 온다. 관점 1. WTO 체제는 무너지고 있는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약속 하나를 했죠. 다시는 관세 전쟁으로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지 말자. 그 약속의 결과가 WTO, 세계 무역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WTO는 무기력합니다. 미국은 WTO 분쟁 해결 기구 판사 임명을 수년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WTO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다자주의를 이기는 세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관점 2. 중국의 역습. 그리고 한국의 샌드위치.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125% 보복 관세를 때렸습니다. 히토류 수출 제한도 시작됐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원료를 중국이 쥐고 있다는 걸 무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지금 샌드위치입니다. 미국과는 동맹이니 미국 편을 들어야 합니다. 중국은 최대 교역국입니다. 등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의 보복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미국의 줄을 서면 중국을 잃고 중국의 줄을 서면 미국을 잃는 이 진퇴양난의 외교적 딜레마가 한국의 현실입니다. 관점 3. 새로운 동맹 지형도. 그러나 위기는 새로운 문을 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 EU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공격을 함께 받은 나라들이 새로운 연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 반자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 일본과의 통상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외교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든 공백이 새로운 다급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 재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부에게 첫째, 통상 외교의 다각화입니다. 미국 하나에 의존하는 통상 전략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중동,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 신흥시장 개척이 시급합니다. 둘째, 미국의 무기가 될 것들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미국이 한국 없이는 안 되는 분야에서 협상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R&D 투자를 지금 당장 늘려야 합니다.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깎이면 기술 경쟁력으로 버텨야 합니다. 가격으로 이길 수 없을 때 품질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에게 생산기지 다변화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 생산 거점을 통해 관세를 우회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 공장에 투자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가치 사슬 재구축이 필요합니다.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공급망은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공급망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단기적으로는 방어적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의 비중을 줄이고 내수주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환율 변동에 대비한 해징 전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회가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받을 기업들, 대체 시장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금부터 찾아야 한다. 클로징,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숫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미국 평균 관세율 18.3%, 1934년 이후 최고. 한국 실효 관세율 12.3%, 50배 폭등. GDP 충격 세계 6위. 미국 가구당 연간 $2,400 손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026년에는 대법원 판결이 기다리고 있죠. IE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합헌인지 위헌인지 결론이 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세계 무역 질서가 다시 한번 요동칠 겁니다. 중간 선거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는지 역풍을 맞는지가 판가름 납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이 열릴 겁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그 협상에서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인지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지금 그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살아남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 변화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한자는 위험과 기회입니다. 트럼프 관세는 분명히 위험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 관세 전쟁의 모든 업데이트를 계속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사례별로 깊이 들어가 보죠.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분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분석에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이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트럼프와 경제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고 기업은 대비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지경을 넓혀가야 할 때입니다. 살아남는 것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